국내 고려인 사회 형성과 발전 6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차 시 강의의 주제는 15개 연방공화국의 독립선언과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입니다. 1991년 8월 공산당 보수자들의 쿠데타 실패 이후 소비에트 연방의 공화국들이 잇따라 독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신사고 정책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옐친이 급진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포기하는 체제를 전환시키는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위협을 느끼게 된 공산당 보수주의자들이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스크바 시민들과 옐친이 단합해서 이 쿠데타를 막아냅니다. 공산당 보수주의자들의 쿠데타 실패는 결국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를 전환시키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중앙아시아 5개국을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8월 31일, 키르기스탄은 1991년 8월 31일, 타지키스탄은 1991년 9월 9일, 투르크메니스탄은 1991년 10월 26일, 카자흐스탄은 1991년 12월 16일 각각 독립을 선포합니다. 중앙아시아 공화국의 공산당 서기장들은 8월 모스크바에서 일어났던 공산당 보수주의자들의 쿠데타를 주의 깊게 지켜봅니다. 중앙아시아 5개 공화국의 서기장들도 모두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보수주의자들의 쿠데타가 성공하면 소비에트 연방의 공화국으로서 계속 남게 될 것이고, 실패하면 더 이상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다. 독립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날짜를 보시면 우즈베 키르기스탄은 8월 31일입니다. 타지키스탄도 그 다음 달인 9월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10월이고 카자흐스탄이 12월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 독립선을 늦게 한 국가일수록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무서운 순간입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만 알고 있었던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그 공화국의 시민들, 소비에트 연방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선택해서 살아야 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독립국으로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정말 무서운 순간이 온 것입니다. 1991년 12월 8일 러시아 공화국의 옐친, 벨라루스 공화국의 슈슈케비치,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크랍축, 이 3국의 지도자들은 벨라베자 조약을 체결하고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독립국가 연합의 창설을 결의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시킬 것이냐, 아니면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만들 것이냐, 15개 공화국의 지도자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몇십 년 동안 유지되었던 연방공화국 체제를 무너뜨리면 과연 우리가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15개 공화국이 각각 떨어져 나간다.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아주 험난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고르바초프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내에서 자본주의 요소를 일부 도입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자본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 익숙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도자들도 자본주의를 모릅니다. 자본주의를 혐오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만든 국가가 바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입니다. 노동자와 농민들을 위한 국가를 만든 것이 바로 소비에트 혁명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다시 자본주의 국가로 탄생한다. 정말 무서운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를 힘들게 한, 우리를 무너뜨린 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더 이상 이것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버려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체제 내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1991년 12월 8일 옐친, 슈슈케비치, 크랍축은 연방 해체를 선언을 합니다. 더 이상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이 지도상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독립국가연합 CIS를 창설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몇십 년 동안 15개 공화국으로 구성된 이 소비에트 연방 시스템, 이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15개 공화국들, 다시 말씀드리면 독립한 15개 공화국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은 아니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수준의 국가 간, 다자 간 협력기구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립국가연합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한 국가들이 다시 독립국으로서 구성원이 되어서 만든 것이 바로 독립국가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1922년 12월 30일에 건국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68년 11개월 26일 만에 해체되고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68년 동안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익숙해 있던 15개 연방공화국은 독립을 하고 결국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후 12월 21일에 체결된 알마티 조약으로 인해 독립국가연합이 수립이 됩니다. 1991년 8월 쿠데타 이후에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했던 공화국들은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결국 68년 11개월 26일 동안 지속되었던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지속되었던 연방공화국, 이러한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몇몇 국가들은 독립국가연합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1주차의) 강의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르바초프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로 힘들어하는 소비에트 연방을 바로 세워야 하는 많은 과제들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노쇠화된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 정치국원들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과 역량이 없었습니다. 가장 젊은 정치국원인 고르바초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로 인정받게 되고 결국 서기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렇지만 고르바초프 역시 뼛속까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 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개혁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몇십 년간 지속되었던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제 자체에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국가,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체제를 무너뜨리자, 바꾸자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1960년대까지 그래도 소비에트 연방은 경제적으로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60년 이후 70년으로 들어가면서 양적인 경제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소비에트 경제 시스템은 철저한 계획 경제입니다. 모스크바 공산당, 소비에트 연방의 중앙공산당에서 1년 예산을 만들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생산을 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1년에 예를 들어서 신발 1000켤레가 필요하다. 그러면 공장에서는 신발 1000켤레만 만들어내면 됩니다. 1100개, 1200개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계획 경제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더 값싸고 좋은 품질의 신발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 경제 시스템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좀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신발이 더 필요합니다. 그럼 그만큼 더 만들게 합니다. 경쟁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의 신발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동차, 신발, 옷 이런 것들을 더 혁신적으로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그것이 실현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실현화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상한, 발명한 사람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은 있었지만 발전은 없습니다. 양적인 성장 자체도 결국 70년대 들어가면서부터 멈추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냉전 체제, 미국과 군비 경쟁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국방비는 계속 증가시켜야 합니다. 경제 성장을 통해서 예산이 증가해서 국방비가
증가되는 그런 선순환적인 과정이 아니라 정체된 경제성장으로 정체된 예산, 이 범위에서 국방비만 계속 늘려야 되고 다른 부분의 예산은 계속 축소, 감소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결국 소비에트 시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게 됩니다. 도로 보수, 학교 책글상, 의료 수준, 여러 가지가 계속 낙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책임자로 고르바초프가 등장은 했지만 고르바초프는 체제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정책의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개혁, 개방, 신사고.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펼칩니다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패를 바라보던 보리스 옐친은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비에트 연방의 주춧돌이었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없애버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체제를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급진적인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산당 보수주자들은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1991년 8월에 쿠데타를 시도합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우리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자들은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 달리 모스크바 시민들이 옐친을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쿠데타 세력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쿠데타는 3일 만에 실패로 끝납니다. 쿠데타의 실패는 결국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소비에트 연방의 공화국들은 순차적으로 독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독립을 선포하면서 연방체제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해체할 것이냐라고 하는 많은 논의가 있게 되고 결론적으로 독립한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들은 해체를 선호하게 됩니다. 1991년 12월에 결국 소비에트 연방은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한국 국내의 고려인 사회는 결국 1991년 12월 소비에트 연방이 지도상에서 사라진 이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사라졌습니다. 고려인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체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과연 우리 고려인들은 새로운 체제 하에서 새로운 독립국가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감사합니다.